죽이지 않았어요. 죽음보다 더한 걸 줬어요. 그리고 런던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서기 60년, 로마 병사들이 브리타니아의 한 여왕에게 저지른 일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여왕이 로마에게 대갚아준 방식, 그리고 그 복수가 남긴 것.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로마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뼛속까지 느끼시게 됩니다. 서기 43년,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4만 명의 군단을 이끌고 브리타니아에 상륙했습니다. 오늘날의 영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아직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바다 건너 안개에 쌓인 이 섬, 브리타니아를 새로운 속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브리타니아에는 수십 개의 켈트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 땅을 다스리고 각자의 왕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단이 도착하자 이 부족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싸우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무릎을 꿇고 살아남을 것인가? 어떤 부족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전멸했습니다. 로마 군단의 조직력 앞에서 켈트 전사들의 용맹함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케니족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브리타니아 동부, 지금의 노퍽 지방을 다스리던 부족이었습니다. 이케니족의 왕 프라스타구스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동맹을 맺었습니다. 로마에 조공을 바치는 대신 자치권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강대국 옆에서 외교로 살아남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던 셈입니다. 그의 전략은 17년 동안 통했습니다. 이케니 왕국은 로마의 그늘 아래서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부디카가 있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남긴 기록을 보면 부디카는 보통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매우 컸다. 눈빛이 사나웠다. 목소리가 거칠었다. 붉은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왔다. 켈트족 전사의 피가 흐르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지 않았습니다. 전사들 앞에서 연설하고 군사회의를 주재하고 왕국의 재정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프라스타구스와 부디카 사이에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큰 딸이 15, 작은 딸이 13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케니 왕국의 공주들이었습니다. 부디카에게는 왕국보다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프라스타구스는 늙어가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로마가 이케니 왕국을 통째로 삼켜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동맹국의 왕이 죽으면 그 나라를 속주로 합병하는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로마 황제 네로에게 바치고 나머지 절반은 두 딸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절반을 바치면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겠지. 프라스타구스는 이 타협안이 가족을 보호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로마도 체면이 있으니 유언장까지 무시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로마 관리들이 그 유언장을 읽었을 때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로마 재무관 데키아누스 카투스가 이케니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프라스타구스의 유언장을 한번 훑어보더니 찢어버렸습니다. 야만족이 로마에게 조건을 달아?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전부 다 우리 거다. 로마는 이케니 왕국의 모든 토지와 재산을 몰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왕국 전체가 로마의 속주로 편입된다고요. 부디카가 항의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이 있다고, 로마와의 약속이 있다고 따졌습니다. 로마의 대답은 채찍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어제까지 왕관을 쓰고 왕좌에 앉았던 여왕이 기둥에 묶여 있습니다. 이케니 부족 전체가 보는 앞에서입니다. 로마 백인 대장이 채찍을 들었습니다. 한 대를 때릴 때마다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로마에 저항하는 자들의 운명이다. 채찍이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10대, 20대, 30대.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부디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죽으니까요. 이케니 전사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딸이 끌려왔습니다. 15살, 13살, 아직 아이들이었습니다. 왕의 딸들, 이케니 왕국의 공주들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이 아이들을 궁전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왔습니다. 타키투스의 기록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딸들은 로마 병사들에게 유린당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저지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대낮에 궁전 마당에서 부족 전체가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등에서 피가 흐르는 채로, 기둥에 묶인 채로,
딸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으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습니다. 큰딸이 엄마를 봤습니다. 살려달라고 눈으로 애원했습니다. 부디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둥에 묶여서 꿈쩍도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봐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수백 년 동안 써먹은 방법이었습니다. 적국의 왕족 여성을 공개적으로 짓밟으면 그 나라의 정통성이 끝납니다. 공주가 더럽혀지면 왕가의 혈통이 끊기는 겁니다. 결혼 동맹도 맺지 못하고 후계자도 나오지 못합니다. 나라 자체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래야 메시지가 전달되니까요. 로마에 덤비면 이렇게 된다. 너희 딸도 저렇게 된다. 너희 아내도 저렇게 된다. 로마는 계산했습니다. 이제 이케니 사람들은 완전히 기가 죽었을 거라고. 역대급 오판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디카는 궁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등에 난 상처가 불에 타는 것 같았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피가 났습니다. 온몸에 열이 올랐습니다. 상처에서 진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딸이 옆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줘도 먹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큰딸의 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웃고 떠들던 아이가 인형이 됐습니다. 작은 딸은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다가오면 몸을 떨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디카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큰딸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살려줬어요? 왜 그냥 죽게 안 놔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디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왕으로서의 자존심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었든 부서진 자리에서 다른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부디카가 일어났습니다. 등 상처가 터지는데도 움직였습니다. 피가 흘러도 걸었습니다. 이케니 부족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웃 부족에도 밀사를 보냈습니다. 트리노반테스족, 코리타니족, 그들도 로마에게 똑같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땅을 빼앗기고 가족이 노예로 끌려가고 딸들이 짓밟혔습니다. 분노가 쌓여 있었습니다. 불씨만 있으면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디카가 그 불씨였습니다. 부족민들이 모였습니다. 타키투스가 기록한 부디카의 연설입니다. 로마는 우리 재산을 빼앗았다. 우리 땅을 빼앗았다. 우리 딸들의 순수함을 빼앗았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빼앗지 못했다. 우리의 분노를. 그녀가 연설할 때 품에서 토끼 한 마리를 꺼냈습니다. 켈트족의 정수르의식이었습니다. 토끼를 풀어줘서 어느 방향으로 뛰는지 보고 신의 뜻을 묻는 풍습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전사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토끼가 풀려나자 곧장 남쪽으로 로마가 있는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신이 승리를 약속했다. 부디카가 선언했습니다.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의 함성이었습니다. 3주 만에 12만 명이 모였습니다. 농민들이었습니다. 대장장이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었습니다. 전문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갑옷도 없고 방패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부 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각자의 딸, 각자의 아내, 각자의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12만 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카물로두눔이었습니다. 지금의 콜체스터, 로마가 브리타니아에 세운 첫 번째 식민도시였습니다. 로마 퇴역 군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식 건물이 들어서고 로마식 목욕탕이 있고 로마식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거대한 신전이 도시 중앙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케니족에게 이 도시는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서기 60년 어느 아침, 카물로두눔의 로마인들이 일어나 보니 지평선이 검었습니다. 먼지구름이었습니다. 12만 명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전차 바퀴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핏빛으로 변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밀물대 모래사장에서 폐허가 된 건물 형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원로원 건물에서 여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도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미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지평선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전조가 맞았다는 것을. 로마 수비대는 200명이었습니다. 200명 대 12만 명. 승산이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클라우디우스 신전으로 도망쳤습니다. 돌로 된 튼튼한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신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부디카 군대가 신전을 포위했습니다. 이틀 동안 공격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불을 질렀습니다. 안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부디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내 딸들이 비명을 질렀을 때 로마 병사들도 이렇게 들었겠지.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에 따르면 살아남은 로마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05년 고고학자들이 그 자리를 발굴했습니다. 두꺼운 붉은 재층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탄 뼈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녹아서 뭉친 금속 조각, 열에 녹아 엉켜붙은 로마 동전, 덩어리가 된 유리,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상상이 갑니다. 하지만 부디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목표는 론디니움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런던입니다. 로마 상인들이 모여 사는 교역도시였습니다.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창고마다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 수에토니우스 파울리누스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병력이 없었습니다. 주력 부대가 웨일스에 가 있었습니다. 드루이드 사제들을 토벌하러 간 겁니다. 론디니움을 지킬 군대가 없었습니다. 수에토니우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를 버리기로요. 타키투스가 이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울부짖는 소리와 탄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전체를 위해 일부를 희생하기로 했다. 로마 총독이 로마 시민을 버린 겁니다. 총독에게는 군사적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버림받은 시민들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짐을 싸서 총독을 따라갔습니다. 노인들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병자들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기를 낳는 엄마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남겨졌습니다. 부디카 군대가 론디니움에 도착했을 때 도시에 남아있던 건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타키투스의 기록입니다. 포로를 잡지 않았다. 노예로 팔지도 않았다. 오직 학살만 했다. 교수형, 화형, 십자가형. 부디카의 군대는 포로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팔아 돈을 벌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순수한 이성을 넘어선 복수였습니다. 카시우스 디오는 더 끔찍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로마 귀부인들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요. 로마가 부디카의 딸들에게 한 짓을 거울처럼 되돌려줬다고만 하겠습니다. 부디카는 복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런던 지하에서 고고학자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붉은색 재층입니다. 두께가 수십 센티미터에 달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부디카의 불타는 층이라고 부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새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파면 나옵니다. 녹아서 뭉친 유리 조각, 탄뼈 조각, 탄화된 곡식알갱이가 함께 나옵니다. 2000년 전 한 어머니의 분노가 만든 흔적입니다. 세 번째 도시 베룰라미움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지금의 세인트 올번스입니다. 타키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세 도시에서 죽은 사람이 약 7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브리타니아 로마 시민 인구가 10만 명 정도였으니 거의 다 죽인 겁니다. 부디카의 복수는 완전했습니다. 도시 3개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로마인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브리타니아에서 로마의 존재 자체가 거의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딸들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일 밤 부디카가 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전히 텅 빈 눈이었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시 3개를 불태웠는데도 7만 명을 죽였는데도 딸들의 눈빛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뭘 합니까? 멈추면 망가진 딸들과 함께 그냥 살아가야 합니다. 차라리 계속 싸우는 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수에토니우스가 군대를 재편성했습니다. 웨일스에서 군단을 끌고 왔습니다. 로마 정규군 1만 명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부디카 군대가 12배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단은 기계였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완성된 전투 시스템이었습니다. 병사 한 명 한 명이 같은 무기를 들고 같은 갑옷을 입고 같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방패로 벽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 유명한 거북이 대형입니다. 화살이 쏟아져도 안 뚫립니다. 칼로 찔러도 안 뚫립니다. 그리고 그 벽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면서 틈새로 짧은 검을 내밀어 찌릅니다. 한 걸음 나가고 찌르고 또 한 걸음 나가고 찌르고 감정도 없고 판단도 없습니다. 기계처럼 반복합니다.
부디카의 군대는 분노한 농민들이었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전술도 몰랐습니다. 몽둥이와 낫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돌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분노는 넘쳤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없었습니다. 켈트 전사들은 1대1 전투에서는 로마 병사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단은 1대1 전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단으로 싸웠고 집단의 규율이 개인의 용맹함을 이겼습니다. 수에토니우스는 교활했습니다. 넓은 들판에 내서 싸우면 숫자에 밀리니까 좁은 협곡을 골랐습니다. 뒤에는 숲이 있어서 포위를 당할 걱정이 없었습니다. 앞은 좁아서 아무리 많은 군대가 몰려와도 한 번에 몇백 명밖에 싸울 수 없는 지형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11만 명은 앞사람의 등만 보다가 밀려서 죽는 구조였습니다. 12만 대군의 장점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지형을 선택한 겁니다. 전투 전에 부디카가 전차를 타고 군대 앞을 지나갔습니다. 타키투스가 이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두 딸이 전차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아직 말을 하지 않는 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곁에 서 있었습니다. 부디카가 부족들에게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남자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자들을 위해 싸웁니다. 승리하든 죽든 그것이 여자가 할 일입니다. 남자들은 원하면 노예로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타키투스의 기록입니다. 8만 명의 브리트인이 죽었다. 로마는 400명을 잃었다. 8만 대 400. 이 숫자가 과장이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절반으로 줄여도 일방적인 학살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노만으로는 군사훈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브리튼 군대가 밀렸습니다.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짐수레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구경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왔습니다. 노인들이 왔습니다. 승리하는 모습을 보려고 소풍 나온 것처럼 왔습니다.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2배나 많으니까요. 그 짐수레가 테러를 막았습니다. 로마군이 뒤에서 쫓아왔습니다. 도망치지 못한 병사들이 짐수레 사이에서 죽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아내들도, 아이들도, 노인들도 죽었습니다. 타키투스가 썼습니다. 가축조차 살아남지 못했다. 시체가 너무 많아서 치우는 데만 며칠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날 들판에는 사람의 피 때문에 질퍽거려서 걷기도 힘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부디카는 전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딸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타키투스는 부디카가 독을 마셨다고 썼습니다. 로마에 다시 사로잡히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했다는 겁니다. 카시우스 디오는 병으로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전투의 상처와 지친 몸이 결국 한계에 달했다는 거죠. 어느 쪽이 맞든 부디카는 전투 후 몇 주 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들은요? 기록이 없습니다. 역사는 그 아이들의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아이들을 그냥 부디카의 딸들이라고만 부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어머니와 함께 독을 마셨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로마군에게 잡혀 노예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만약 노예로 끌려갔다면요, 로마 어느 귀족집에서 바닥을 닦고 빨래를 하다가 이름 없이 죽었을 겁니다. 이케니의 공주가요? 어머니가 도시 3개를 불태워 복수한 그 공주가요? 부디카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런던 어딘가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킹스크로스역 아래라는 설도 있고 의회 건물 아래라는 설도 있고 햄스테드 히스라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로마가 일부러 비밀에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 무덤이 브리튼 저항의 성지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요. 죽어서도 통제하려 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가 정말 이겼을까요? 네로 황제는 브리타니아 섬을 아예 포기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도시 3개가 잿더미가 됐고 로마 시민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재건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포기는 안 했지만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로마는 다시는 브리튼 여왕을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채찍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족 여성을 건드리는 것도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부디카가 그 교훈을 피로 가르쳐줬으니까요. 한 어머니의 분노가 제국의 정책을 바꾼 겁니다. 오늘날 런던 웨스트민스터 다리 근처에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전차에 올라탄 여인입니다. 옆에 두 딸이 함께 서 있습니다. 부디카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9세기에 세워진 동상입니다. 영국인들에게 부디카는 저항과 용기의 상징입니다. 그 동상을 보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체 이야기를 모릅니다. 반란은 알고 용기는 압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찾아온 공포는 모릅니다.
채찍질도 모르고 딸들에게 일어난 일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딸들이 결코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름조차 역사에 남지 않았다는 것도 모릅니다. 부디카는 졌습니다. 군대는 전멸했고 딸들은 사라졌고 자신은 이름 모를 무덤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살아남았습니다. 2000년 동안 땅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런던 아래 붉은 제2층 콜체스터 신전터의 탄뼈 조각, 이케니 땅의 매장지. 2000년이 지나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